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의 기본작업 문제인데요.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고급 필터 문제부터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P2부터 L36 영역의 데이터가 작성되어 있는데요. 이 데이터들 중에서 시설명, 비열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시설명에 강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총 저수 용량이 400 이상인 행에 대해서 필요한 필드만을 이제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N2부터 N3에다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N2셀에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필드명을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다가 문제 제시된 함수를 이용하셔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먼저 등호를 입력하시고 시설명이 강이 포함되며 뭐뭐이고 뭐뭐이며 그럼 AND 함수가 필요합니다. AND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 강이 포함되며 시설명에 가서 강이라는 글자를 찾을 겁니다. 찾아서 몇 번째 있습니다 라고 find 함수를 통해서 숫자 값의 반환이 되는데요. 이제 문제 제시된 함수 안에는 is number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ind 함수를 통해서 강이란 글자가 있다면 숫자가 반환이 될 거고요. 그게 숫자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숫자이면 true, 숫자가 아니라면 false라고 결과가 반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is number입니까? 라고 함수를 입력하겠습니다. 값이 숫자이면 true 값을 돌려줍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일단 문제에 제시된 find 함수를 통해서 저희는 강이라는 글자를 찾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어디에서 찾을 거냐면 문제에 시설명이 있는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B3셀을 선택하시고요. B3셀에 가서 강이라는 글자를 찾겠습니다. find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is number라는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B열의 시설명에 가서 강이라는 글자를 찾았을 때 숫자일 경우에만 true가 반환이 될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조건이 총 저수 용량이 있는 K3을 선택하고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400이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AND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true,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false라는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저희가 조건을 지정했던 첫 번째 데이터는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false라는 결과가 표시가 된 거고요. 이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단 중요한 거는 문제 제시된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필요한 필드만을 가지고 고급 필터로 추출하실 건데요. 첫 번째 시설명, 두 번째 종류 준공일,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총 저수 용량 일단 여기까지 선택하고 컨트롤 C, 결과는 N6셀이라고 합니다. N6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V 합니다. 다음은 유연 면적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수위 두 개 선택하신 다음 컨트롤 C, R6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한 시설명부터 저수위까지 필요한 필드를 추출해 놓으시고요. 필드명을 직접 입력하셔도 되지만 입력하다 보면 오타도 생길 수 있고 실수로 띄어쓰기를 할 수도 있고 해서요. 가능한 복사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라고 있습니다.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고급을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B2부터 L36의 데이터를 가지고 고급 필터를 실행할까요? 라고 자동으로 범위가 지정이 되는데 문제에서 제시한 데이터 영역이 맞습니다. 그럼 별도로 수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혹시나 범위가 잘못되어 있다면 수정해 주시면 돼요. 조건 범위는 아까 우리 작성하셨던 조건이 있죠? N2부터 N3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셔야만 추출하고자 한 필드를 표시할 수 있는데요.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고요.
화면을 좀 작게 해서 아까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을 작성해 놓으셨던 N6부터 그 다음 S6까지 범위가 지정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화면과 같이 결과가 표시가 되는데요. 샵샵샵이 표시된 이유는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겁니다. 열 너비를 살짝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급 필터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실 건데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실 때 문제 지시사항을 잘 보셔야 합니다. 고급 필터는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라고 되어 있고요. 조건부 서식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을 기본 작업 다시 1번에서 같이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요. 또는 시트가 따로 분리되어서 조건부 서식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 작성하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된 시트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B3부터 제52 영역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할 겁니다. B3부터 드래그 하셔서요. 문제 나와 있는 52까지 영역을 선택합니다. 조건부 서식에서는 위쪽에 있는 제목 필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급 필터에서는 제목을 포함하지만 조건부 서식은 실제 데이터만을 가지고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범위를 지정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항상 첫 번째 데이터부터 선택하셔서 드래그 하셔야지 마지막에 데이터부터 선택하셔서 첫 번째로 범위를 지정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결과로 조건부 서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범위를 제목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부터 범위를 지정하셔서 아래로 드래그한다. 다음은 홈에 가셔서요. 홈 탭에 가시면 스타일이라고 있고요.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을 하나 만드실 건데요. 새 규칙을 선택하신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 수식은 구분열에 가서 C와 9가 아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함수 이름은 AND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구분은 C와 9가 아니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C로 끝나지 않고 9로 끝나지 않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구분에 가서 평택시, 안산시라고 되어 있는데 C로 끝나지 않고 9로 끝나지 않는, 그러니까 오른쪽에 한 글자가 C가 아니고 9가 아니고, 그러면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요. 구분에 가서요. 첫 번째 데이터 B3셀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B열을 선택하시고요.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그 값이 C와 같지 않다라고요. 같지 않다 부등호를 서로 마주보게 하시고 한글 C를 큰 따옴표 처리해 주시고 쉼표 첫 번째 조건. 다음 두 번째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데이터가요.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구분해서 B3을 클릭한 다음 F4 눌러서 B열을 고정하시고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9가 아니고 같지 않다 9라고 입력하시고요. 9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구분은 C와 9가 아니고 그 다음 2024 데이터는 2024는 2017부터 2023의 평균보다 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4 데이터 하나를 선택을 할 건데요. 제3셀을 선택하되 절대 참조가 되어 있잖아요. 절대 참조를 F4 눌러서 J열만 고정합니다. 2024는 2017부터 2023의 데이터의 평균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크다, 오른쪽에 평균값을 구할 건데요. 에버리지 함수를 통해서 평균값을 구할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나와 있는 2017부터 2017 첫 번째 데이터부터 2023까지를 선택을 합니다. 단 주의하실 거는요. 저희는 C열부터 I열이
고정을 하되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F4를 한 번, 두 번 누르셔서 열은 고정, 행은 달라질 수 있게끔 달러가 표시되지 않게 하시고요. 에버리지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래서 C열부터 I열의 평균값을 구한 값보다 J열의 값이 큽니까? 라고 조건을 주신 겁니다. 이제 AND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첫 번째 구분의 마지막 글자가 C와 9가 아니고 그 다음 2024의 평균이 2017부터 2023의 평균보다 크다면 이란 조건을 작성하신 겁니다. 다음은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저희는 문제에 나와 있는 서식을 지정할 건데요. 채우기 색은 채우기 탭에 가셔서 표준색의 자주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 색은 글꼴 탭에 가셔서요. 색깔에서 테마의 첫 번째 있는 흰색 배경 1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조금 전에 작성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의 조건부 서식 내용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기본 작업 세 번째 문제, 지금 예제에서는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트명을 꼭 확인하시는데요.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를 선택하시고요. B2부터 I52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B2부터 드래그 하셔서요. I52까지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인쇄 영역을 설정하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시면요. 인쇄 영역이라고 있고요. 인쇄 영역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영역 설정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되도록 인쇄 제목을 클릭하셔서요. 반복할 행을 선택할 건데요. 반복할 행은 이 행입니다. 행머리글 2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되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B27셀을 페이지 나누기를 삽입하는 건 조금 이따 하고요. 인쇄 영역에 인쇄 용지부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탭에 가시면 용지 방향이 있고요. 가로를 선택하시고요. 너비를 한 페이지에 맞춰서 표시하겠다. 자동 맞춤에 너비 값만 1이고요. 높이 값은 없으시면 돼요. 입력 안 하시면 돼요. 너비를 한 페이지에 맞춰서 인쇄하도록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너비는 1로 하시고 그 다음 매 페이지 하단에 머리글 바닥글에 가서 아래쪽이라고 하니까 바닥글 편집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바닥글 편집에 가셔서 하단에 오른쪽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오늘 날짜가 표시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 삽입을 누릅니다. 다음 날짜를 삽입하시고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자주로 지정하라고 하니까 조금 전에 삽입하셨던 날짜를 선택하신 다음 서식에 가셔서 텍스트 서식에 가셔서 문제에서 제시한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자주를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이제 페이지 설정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B27셀에 페이지 나누기를 삽입하라고 한 부분을 페이지 설정에선 할 수가 없어서 안 했잖아요. 그 부분 꼭 기억하셔서 작성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B27셀을 선택하시고요. 페이지 나누기 선을 삽입한다 라고 하시면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나누기에 가셔서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다시 3번의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세문항,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문제 2번의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문제의 첫 번째 문제인데요. 표 1에서 지역 팀과 표 2를 이용해서 담당자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지역의 이 팀이면 김소진이라는 담당자를 찾아서 여기다가 표시할 거고요. 경상 데이터에 이 팀이니까 김정선의 담당자를 찾아다가 표시할 겁니다. 주어진 함수는 VLOOKUP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인덱스 함수인가 봤는데 VLOOKUP이고요. 그 다음 매치 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위치합니다. 경기는 첫 번째, 전라는 두 번째, 충청은 세 번째입니다. 브이로컵이니까 첫 번째는 그냥 찾으시면 될 것 같은데 열의 위치는 몇 번째입니다라는 값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덱스를 제가 순간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렸네요. VLOOKUP이면 첫 번째 열에서 지역을 찾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1팀, 세 번째는 2팀, 네 번째는 3팀입니다. 라고 열의 위치를 구할 건데 열의 위치는 매치 함수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팀을 가지고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미드 함수와 그 다음에 밸류 함수만 이용하셔도 되겠지만 더하기를 해서 할 수 있겠지만 문제에 매치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치 함수까지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D4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를 입력합니다. VLOOKUP이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VLOOKUP 현재 내용에서 레프트 함수가 없어요. 미드 함수만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B열에 입력된 지역 슬래시 팀에서 지역만을 가져오시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미드 함수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죠. 우리는 미드라고 입력하시고 B4셀에 가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지고 그러면 경기, 경상, 충청, 강원 이렇게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두 글자 left가 아니라 미드 함수를 통해서 일단 추출하셨고요. 표 2에 가셔서 데이터를 찾아올 건데요. 표 2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를 참조할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심표. VLOOKUP은 첫 번째 찾을 값, 두 번째는 참조할 표, 세 번째는 열의 위치입니다. 열의 위치는 주어진 함수가 매치 함수가 있기 때문에 매치 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위치합니다 라고 값을 찾을 거고요. 미드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슬래시 다음에 있는 숫자를 가져오실 건데요. 미드 함수를 통해서 가져오신 숫자는 숫자가 아니라 형식이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숫자 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value라는 함수가 문제에 제시된 것 같습니다. value 함수를 통해서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숫자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value를 작성해 주시고 미드 함수를 통해서 저희는 B4셀에 가서요. B4셀에 가서 슬래시 다음에 있는 숫자가 네 번째에 있는 숫자고요.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는 B4에 가서 네 번째 한 글자를 가져올 거고 그 값을 숫자로 변환하겠습니다. 라고 밸류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다음은 매치 함수를 통해서 조금 전에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숫자로 바꾼 데이터가 표 2에 가서요. 범위는 1, 2, 3이라고 입력된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합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참조하는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를 참조할 거니까요. 그 다음 심표. 매치 함수에 세 가지 옵션이 있죠. 오름차순, 내림차순일. 오름차순일 때는 1, 내림차순일 때는 마이너스 1을 참조하는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가 오름차순이면 1, 내림차순이 마이너스 1을 넣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정확하게 1팀, 2팀, 3팀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을 거라서 정확하게 일치라는 0을 넣어주시고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 다음 주의하실 거요. VLOOKUP에서는 첫 번째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열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한 1은요. 결과가 1이라고 반환이 돼요. 그럼 우리는 두 번째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더하기 1을 해주셔야 되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역의 경기, 전라, 충청 해당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일치 0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또는 false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0이 익숙하시면 0을 또는 false가 익숙하시면 false라고 선택하시고요. VLOOKUP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지역별, 팀별, 담당자의 이름을 찾아다가 결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니까 매치 함수 물론 생략을 하실 수 있겠지만 주어진 함수를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식을 작성할 때 모든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표 1에서요. 구분을 이용해서
식별 K4부터 K41 영역에다가 표시 예제와 같이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에 오른쪽 세 자리 숫자를 추출할 거고요. 오른쪽 세 자리 숫자는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추출할 거고, 그 다음 100 이하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도 밸류 함수가 또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숫자로 변환할 수 있도록 밸류를 넣어서 그 값이 10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거고,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A를 A하고 기호로 표시해 바꾸고자 합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4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그 다음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오른쪽에 세 글자를 가져올 건데 숫자로 변환하는 밸류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밸류 함수 입력하시고,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요, 우리는 구분에 가서 오른쪽에 세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요.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오른쪽 세 글자를 가져오시고 밸류 함수를 통해서 가로를 닫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세 글자를 가져온 값이 숫자 100 이하입니까?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100이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문제 제시된 함수 중에서 substitute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SUB라고 SU까지만 입력하셔도 찾을 수 있는데요. 텍스트 중에 올드 텍스트를 찾아서 새로운 텍스트로 바꿉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구분에 가서 제4에 가서요. 올드 텍스트는 A를 찾겠습니다. A를 찾아서요. A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기호, 한글 자음에 한글로 바꾸고 미음 눌러서 한자 키 눌러가지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기호가 있나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네, 화면이 혹시나 다 안 보일까봐 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된 기호를 찾으셔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A를 찾아서 A 삼각형 모양이 있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 100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라고 작성하셨고요. 쉼표. 그렇지 않다면요. 100보다 작지 않다면 100보다 작거나 같지 않다면 101부터 남아 있겠죠. 101부터 200까지 데이터를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if부터 쉼표까지를 전부 다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쉼표 뒤에 갖다 놓으시고요. 200이라고 수정하시고요. 200이라고 200 이하인 경우는 저희는 B를 찾아서요. B를 찾아서 한영키 눌러서 B, 그 다음 다시 B를 A 대신에 B로 바꿀 건데요. 삼각형 하나 컨트롤 C 누르거나 또는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셔서 저는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V 해서 기호를 2개를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는요. 그냥 원래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제가 실수할 뻔했네요. 왜 쉼표가 2개가 있지? 봤더니 if를 붙여놓은 자리가 쉼표 뒤에서 붙여놨어야 되는데 쉼표 앞에다 놓고 붙였나봐요. 컨트롤 V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보다 작거나 같지 않고 200보다 작거나 같지 않고 나머지 201부터 해당한 데이터는 그냥 원래 구분에 있는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구분이 클릭이 안 될 것 같아서 제3셀을 선택해서 제4셀로 이동을 했습니다. 제4셀을 그대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했고요. if를 2번 사용했으니까 1번, 2번 가로를 닫아주시면 네,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A를 바꿀 거고요.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B를 바꿀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했습니다.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B가 바뀌었고요. 100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A가 삼각형 기호하고 같이 바뀌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서요. 지역 팀과 트랙터 수를 이용해서요. 표 3에다가요. 비율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과 팀 번호를 추출한 후에요. 아까 지역에 가서 왼쪽에서 추출하겠습니다 하면 left, 오른쪽에서 추출하겠습니다 하시면 right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추출한 후에 해당 지역의 팀의 트랙터 수의 합계가 전체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백분율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소수 한 자리의 백분율을 표시하는 형식은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의 트랙터 수를 가져와서 전체 트랙터 수로 나눈 비율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53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형식부터 가도 되고 앞에 조건에서 작성해도 되는데요. 텍스트는 구한 값의 결과를 어떤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아직 값은 구하지 않았는데요. 뒤에 쉼표, 값은 이따 쉼표 앞에다 작성할 거예요. 뒤쪽에다가 우리는 백분율로 표시할 건데 소수 이하 한 자리로 표시할 겁니다. 0.0%라고 입력하셔서 백분율로 표시하는데 소수 이하 한 자리로 표시하고 퍼센트 기호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셨고요. 그 다음 이제 sum 함수를 이용하셔서 일단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와 다시 한번 전체 데이터의 개수, 합계를 구해가지고 나눈 값으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um이라고 입력하고요. sum, 첫 번째는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sum if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if 함수 쓰실 거고요. 그 다음 if 안에는 조건이 두 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곱하기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트랙터 수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실 거고요. 트랙터 수식을 복사할 거라서 트랙터 수는 F4 눌러서 절대 참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if를 닫습니다. 다시 슬래시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sum에 대한 가로를 닫은 다음에 아직 조건은 작성하지 않았어요. 식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죠. 나누기 전체의 합계를 구해서 문제에 나와 있는 비율을 구하고자 합니다. 전체 트랙터 수가 있는 영역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셔갖고요. sum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이제는 if 안쪽에 조건 두 개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left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지역에 가서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지역과 같습니까? N13, N14, N15.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N열에 있고요.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두 번째 조건은 라이트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요. 라이트, RI 입력하시면 라이트 함수 찾을 수 있고요. 지역 팀에 가셔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같습니까? 1팀, 2팀. 그래서 5, 13, 50이라고 되어 있네요. 52와 같습니까? 네, 52, P12, Q12, 12행에 있으니까요.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12행을 고정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식을 다 작성하셨다면 문제 배열 수식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어디 위치 상관없습니다. 위치나 커서 두시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트랙터 수의 합계를 가져와서 전체 트랙터 수로 나눈 값을 백분율 형식으로 소수 이하 한 자리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4에다가 작성을 하는데요. 표 1에 트랙터 수를 이용해서 표 4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 값은요. 트랙터 수가 가장 많은 상위 3개하고요. 가장 작은 하위 3개를 추출해서 평균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등호 입력하시고 저희는 평균값을 구할 겁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큰 값을 구하고자 하는데요. 라지 함수를 통해서
트랙터 수에 가서 수식을 복사할 건 아니니까 절대 참조는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입력하셔서 첫 번째 큰 값, 두 번째 큰 값, 세 번째 큰 값이라고 입력하시고 라지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세 개의 값을 가져올 수 있고요. 쉼표 다시 한번 스몰 함수를 이용하셔서 아까와 동일하게 트랙터 수에 가셔서 선택을 하신 다음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집합기호를 이용하셔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당한 상수를 입력하시고요. 스몰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에버리지에 대한 함수의 가로를 닫고 문제에서 배열 수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버전업이 되면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지 않으셔도요. 결과는 동일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문제 문구에 배열 수식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다면 가능한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 탭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요. 문제 제시되어 있는 사용자 정의함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public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펑션이라고 입력하시고요. fn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을 상태라고 입력하는데요. 입력받는 값은 문제에 나와 있는 지역부터 이항기수, 트랙터수, 콤바인수, 관리기수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4개 입력받은 값의 합이 80 이상이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접 넣으셔도 되고 그냥 저희는 한글로 변수로 합이라고 입력을 할까요? 그 다음 입력받은 데이터에 입력받은 숫자 4개를 다 더하겠습니다 라고 더하기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쭉 계산식을 작성해 주시고요. 이 4개를 다 더한 값을 합이라는 변수가 기억을 합니다.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계산한 합이요 문제에 나와 있는데 80 이상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80 이상이다면 저희는요 지역팀에서 지역만 추출해 가지고요. 지역만 추출해서 여유라고 붙일 거고요. 그러면 fn 상태에다가 저희는 지역은 두 글자에 해당한 데이터니까 left 함수를 이용하셔서 지역에 가서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고 %, 연산자 이용하셔서 여유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합이 80 이상이면 지역에다가 여유라고 붙이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if라고 입력하실 건데요. else if 합이 40 이하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아까 fn 상태에서 이제는 지역 다음에다가 부족이라고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라는 글자 대신에 부족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네. 그 외에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else라고 입력하시고요. fn 상태에다가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셔서 공백 처리해 주시고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80 이상이면 경기 여유, 40 이하이면 경기 부족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저희는 L4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그 다음 사용자 정의에 상태를 선택하고 확인 지역 선택하시고 B4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항기수 트랙터수 해서 제가 선택을 E4 그 다음에 F4 G4 그 다음에 H4 이렇게 각각 선택을 합니다. G, F, G, H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데이터는 공백, 나머지는 여유 또는 부족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서요. 배출 현황 액세스에서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를 가져오실 때 제시된 그림을 보니까요. B3셀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피벗 테이블을 작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가져오기 가셔서요. 기타 원본에서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제 컴퓨터는 좀 업그레이드가 돼서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 것이 마법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시험 장소에서는 이 레거시 마법사를 설치하시면 안 돼요. 다 미리 시험장의 컴퓨터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타 원본에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컴퓨터 가정에서 아니면 사무실에 사용하는 컴퓨터에 오피스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기타 원본에서 피벗 테이블 작성하는 기능을 하실 수 없다면 레거시 마법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라고 레거시 마법사를 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시험 장소에서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기타 원본에서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라고 선택하시면 화면과 같이 데이터 원본 선택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저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요. 배출 현황이라는 XS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안쪽에 음식물 쓰레기라고 되어 있는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제시된 필드를 가져올 건데요. 시군구 명이라고 된 필드, 그 다음에 배출월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배출량을 선택하시고 가져오실 데이터는 3개 필드만 가지고 피벗 테이블이 작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시군구명과 배출월과 배출량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을 누르시고요. 문제에 따라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조건을 지정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예제에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선택한 필드 안에서 살짝 화면을 제가 확대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군 구명에 수원 성남으로 시작하는 데이터만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시작 값을 선택하고요. 여기다가 수원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수원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 다시 시작 값이 성남으로 시작합니다. 라고요. 성남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를 볼게요. 시작하는 데이터는 제외하시오. 시작값이 아니에요. 문제를 잘 봐야 되겠네요. 시작값이 아니라 수원이라는 값을 제외하겠다. 제외할 시작값입니다. 조심해야 되겠네요. 문제가 수원을 제외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성남을 제외하고 제외할 시작값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시작이 아니라 제외한다라고 이걸 빼고요. 수원하고 성남을 뺀 데이터만 가져와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겠다라고 조건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따로 정렬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누르시고요. 마침 눌러서 저희는 B3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라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화면과 같이 피벗 테이블 영역과 화면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필드를 하나씩 배치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시군 구명을 행에다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배출월을 열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 배출량을 값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보고서 레이아웃과 위치는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제시된 그림은 B3셀에 표시가 되어 있고 행과 열, 만약에 잘못 가져왔다 내가 필터에 갖다 놨어요. 그럴 때는 다시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잘못 가져왔으면 빼시면 되고요. 필요하시면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수정해 주시고, 다음은 시군구명에서 문제에 제시된 지역을 선택해서 경기 북부로 그룹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하나씩 선택을 해볼까요? 가평군,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고양시, 그 다음에 구리시, 남양주시, 아이고 제가 키를 잘못 눌렀나 봐요. 가평,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고양, 그 다음에 구리. 저의 키보드가 지금 화면을 확대하는 키가 실행이 되어 있어서 그 키보드에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구리시, 남양주시, 네, 그 다음 동두천시, 다시 양주시, 그 다음 연천군, 그 다음 의정부시, 파주시, 그 다음 포천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우리는 그룹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그룹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는요, 문제에서 경기 남부로 그룹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가천부터 쭉 아래쪽까지 범위를 지정하셔서 하남시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나 실수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그래서 혹시나 잘못했을 때는 언제나 그룹 해제하시고 다시 그룹을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경기 북부라고 이름을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경기 북부. 아래쪽에는 경기 남부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 작성하는 내용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그룹 하단에 합계와 평균의 부분합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합계와 부분합을 동시에 표시할 거니까요. B3셀에서 하단이니까 B3셀이나 뭐 B5셀이나 하나의 셀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B3셀에서 작성을 할까요? 즉 경기 북부의 합계와 평균을 표시할 거니까 B5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필드 설정을 가겠습니다. 필드 설정. 조금 전에 이제 그룹을 작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룹에 해당한 저는 이제 전체 합계에 대한 내용으로 봤는데요. 그룹 하단에 경기 북부, 경기 남부에 해당한 그룹 하단에 합계와 평균의 부분합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B5셀 또는 B16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필드 설정에 가셔서요. 합계와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합계와 평균 두 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합계, 평균 둘 다 선택을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경기 북부의 합계, 경기 북부의 평균 이렇게 그룹별로 합계와 평균이 표시가 되고요. 배출 월에 대한 데이터는요. 월을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을 표시하기 위해서요. D3셀 배출월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필드 설정을 클릭하시고 표시 형식에 오셔서 현재는 숫자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하나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월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숫자 대신하는 기호 0 또는 샵 하나 한 자리를 입력하시고 월자 입력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 아래에다가 항목 다음에 빈 줄을 삽입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자인 탭에 가시면 빈 행이라고 있고요. 각 항목 다음에 빈 줄 삽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다음은 합계 배출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B3셀을 선택하시고요.
각 필드 설정에서 숫자 범주의 셀 서식을 적용하고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각 필드 설정에 가셔서 표시 형식을 클릭하시고 숫자를 선택하신 다음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열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총합계에 가셔서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의 총합계만 설정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그러면 열의 총합계 아래쪽에는 합계가 없고 오른쪽에만 합계가 있는 겁니다.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피벗 탭을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벗 탭을 옵션에 가셔서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레이블들은 가운데다가 배치하겠습니다 라고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겠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아까 저희가 총합계, 행의 총합계만 설정했는데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및 필터에 여기에서 열의 총합계 체크를 해제하시면 행의 총합계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이아웃 및 서식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요. 스타일에 가셔서 현재 흰색 피벗 스타일 밝게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밝게에서 찾을 거고요. 8번째 정도 보시면 흰색 피벗 스타일 밝게 8을 찾을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경기 북부에 하이 데이터만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기 북부의 하이 데이터만 표시한다는 얘기는 경기 남부에 해당한 하이 데이터는 표시되지 않도록 남부에서 플러스를 클릭하셔갖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클릭하셔서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돼요. 다시 플러스를 클릭하면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래서 필요할 하이 데이터를 숨기겠습니다 하시면 마이너스를 클릭하셔서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문제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배점은 10점입니다. 근데 부분 점수가 없으니까요. 문제 지시사항을 하나 위에서부터 꼼꼼히 체크하면서 작성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을 이용해서요. B4부터 B25 영역에 대해서 영역에 오른쪽에 있는 K4부터 K15의 데이터의 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제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B4부터 B25 영역을 선택하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데요. 목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K열에 있는 K4부터 K15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목록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고요. 드래그 해 주시면 되겠죠.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하면 오류 메시지를 표시할 건데요. 오류 메시지 탭을 클릭하셔서 모양은 X자니까 중지, 그 다음 지사 입력 오류라고 제목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 입력 오류라고 표시할 거고요. 오류 메시지는 입력을 다시 해주세요 라고 메시지를 표시할 문구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다시 해주세요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B4부터 B25 영역 아무 셀이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목록으로 표시가 되고 다른 데이터를 입력하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요. 표 1에서 선박명이 1호 또는 2호로 끝나는 항목에 7월부터 12월의 합계를 계산해서요. 표 3에다가 표시할 건데요.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는 게 아니라 끝나는 데이터가 1호로 끝나고 또는 2호로 끝난다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 통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어떤 글자가 와도 되는데요. 끝나는 자리는 텍스트는 1호로 끝난다. 앞에 어떤 글자가 와도 되는데요. 끝나는 데이터는 2호로 끝난다 라고 데이터 통합을 통해서 가져올 데이터의 조건을 좀 미리 작성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표 3을 범위를 지정합니다. 7월부터 12월의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도록 제목을 범위 정하시고 조금 전에 조건을 작성한 영역을 포함해서요. K 18번째 행부터 Q20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참조는 선박명이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범위 정하셔야 됩니다. 지사가 포함되지 않고요. 그래서 C3부터 J25까지를 선택하시고 추가 버튼 누르신 다음 지금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 통합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다시 2번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와 그 다음 데이터 통합에 대한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매크로입니다. 매크로를 기록하시기 전에요. 미리 셀 서식을 한번 적용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매크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F4부터요. J23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셀 서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형식에다가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화면을 확대를 해서 첫 번째입니다. 혼잡도가 현재 범위 정한 F4부터 J23의 데이터 혼잡도가 30 미만이면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과 조건은 대괄호로 묶어서 표현하시면 되고요. 조건을 먼저 쓰셔도 되고 색깔을 먼저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색깔을 먼저 쓸까요? 파랑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파랑을 선택하시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입니다. 조건은 30 미만이란 조건이니까요. 작다 3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혼잡도가 30 미만이면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파랑이라고 색깔은 작성해 놓으셨고 소수 이하 한 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자릿수를 한 자리로 표시하겠다 해서 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소수 한 자리에 %하고 여유라고 붙여서 표시할 겁니다. 큰 따옴표 묶어서 %를 먼저 입력하고 가로 열고 여유라고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를 닫습니다. 첫 번째 셀 서식에 조건식을 작성하셨고요. 조건과 서식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세미콜론 입력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혼잡도가 60 미만이면 그러니까 30 미만이 아니면 31부터 이제 나머지 데이터 중에서 60 미만이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60 미만이면 따로 색깔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작다 60이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소수 이하 한 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0.0 그 다음 뒤에다가 큰 따옴표 묶어서 % 그리고 보통이라고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셨으니까 세미콜론 눌러서 구분을 하시고요. 이제 남아있는 데이터는 60 미만에 대한 데이터는 서식을 지정하셨어요. 남아있는 데이터는 6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조건을 따로 넣지 않으시고요. 그 이제 서식만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빨강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빨강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소수 이하 한 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0.0 입력하신 다음 큰 따옴표 묶어서 %와 혼잡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사용자 지정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 보시는 거죠. 확인 버튼 눌러 보시면
네, 화면에 문제 제시된 숫자를 잠깐 확인해 보세요. 30 미만인 데이터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60 미만의 데이터는 글꼴은 문제에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정색이고, 그 다음에 보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빨간색으로 혼잡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리 셀 서식을 한번 적용해 보시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매크로에 가셔서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서식을 선택하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매크로 기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요. 삽입에 가시면 양식 컨트롤의 단추가 있습니다. 단추는 L6부터 M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M6부터 M. 그냥 드래그 하지 마시고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M6부터 L6부터 M7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매크로 이름을 서식 적용이라고 기록하겠습니다 라고 서식 적용을 선택하시고 기록 버튼 누르시고요.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문제 제시한 F4부터 제23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우리는 조금 전에 해놓으셨잖아요. 해놓으셨던 사용자 지정에 내가 만들어 놓으셨던 거를 맨 끝에 가셔서 클릭하신 다음 뭔가 수정하는 작업을 살짝 기록을 남겨 놓을까요? 맨 끝에 큰 따옴표를 한번 쥐었다가 다시 한번 입력하셔서 사용자 지정 아까 입력해 놓으셨던 거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 임의의 셀 하나만 선택하신 다음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저희는 서식 적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할 건데요. 두 번째 매크로는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하는 거라서 미리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삽입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신 다음 L9부터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L9부터 M10까지 드래그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 해제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매크로를 기록하겠습니다 라고 기록 버튼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범위를 F4부터 J23까지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선택하시고요. 이제는 표시 형식의 일반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임의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시고요. 다시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선택하신 다음 서식 해제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단추의 위치가 6부터 7인가 그 다음에 9부터 10부터 9부터 10을 해야 되는데 제가 10부터 11로 단추를 만들었네요. 그러면 단추의 위치를 좀 수정이 필요합니다. 마우스 갖다 놓으면 클릭이 되니까 마우스 오른쪽으로 제가 눌렀고요. 그리고 나서 단추를 이동하고자 합니다.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L9부터 M10 영역의 위치를 이동할 수 있도록 Alt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우스 갖다 놓으면 클릭이 되니까 이동하고자 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먼저 눌러서 개체를 선택하는 작업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리가 좀 열 너비가 넓어서 정확한 위치가 행의 위치가 좀 확인되지 않을 때는 하고 나서 옆에다가 이렇게 범위를 드래그 하셔서 색깔이 달라진 걸 보고 9행 10행이구나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차트 제목은 B2셀과 연동하여 표시되도록 설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에 차트 요소가 표시가 됩니다. 클릭하신 다음 차트 제목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차트 제목이 표시가 된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에 가셔서 B2셀과 연동하겠습니다 라고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수식 입력줄에 등호를 입력하시고요. 다음 B2셀에 가셔서 마우스 클릭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차트 제목은 B2셀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차트 범위를 그림을 참조하여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데이터는 98년부터 2010년까지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차트는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차트는 총계부터 모든 데이터가 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을 했을 때 현재 차트는 이만큼의 영역을 가지고 차트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제시된 그림은 98년부터가 아니라 2005년부터 2010년까지고요. 또한 모든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문제에 제시된 내용들만 표시하고자 합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나서요. 우리는 일단 데이터를 좀 수정을 할 건데요. 현재 위쪽에 차트에 제시된 범례를 보시면 돼요. 좌초, 전복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차트 데이터 범위에 오셔서 첫 번째 저희가 표시하고자 한 데이터는 화면에는 좌초가 먼저 표시가 되어 있지만 데이터는 충돌이 먼저 있어요. 보셨을 때 충돌을 꺾은 선형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꺾은 선형 바꾸는 작업을 할 거라서 일단 범위는 충돌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위쪽에 좌초부터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제4까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좌초부터 행방불명까지. 그러면 실제 막대는요. 2005년부터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데이터가 있는 D12부터 D17까지 선택. 마찬가지로 위쪽에서 좌초부터 선택하셨던 F열에 F12부터 J17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차트에 오시면 일단 충돌부터 행방불명까지 표시가 되는데요. 아래쪽에 1, 2, 3, 4, 5라고 가로축이 항목축의 레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005부터 2010으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가로 항목축의 레이블에 오셔서 편집을 누르셔서요. 저희는 2005부터 2010으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요. B12부터 B17까지를 드래그 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가로축 레이블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데이터 범위가 수정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충돌 계열은 충돌 막대에 선택을 하시고요.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셔서 오른쪽에 이제 혼합에서 스크롤 막대를 내리셔서요. 충돌은 첫 번째 있죠. 충돌을 선택하고 표시기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보조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있는 보조 세로 갑축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하셔서 화면에 축 서식 대화 상자를 표시하시고요. 최소값을 100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100이라고 입력하시고 최대값을 180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100으로 수정하니까 180으로 바뀌어 있네요. 기본 단위를 10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정확하게 180 그다음에 기본 단위는 10이라고 다시 한번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보조 세로 갑축에 대한 축 서식, 축 옵션을 설정하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기본 세로 갑축에 대해서 기본 세로 왼쪽에 있는 갑축을 선택하시면 화면 오른쪽에 축 서식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가로축 교차의 축값을 현재 10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10을 입력해 주시고요. 다음은 데이터 레이블은 그림과 같이 값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레이블은 현재 꺾은 선형에 해당한 충돌 계열에 다시 한번 2010년 요소를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레이블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레이블의 위치가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뭐 다른 위치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나 잠깐 봤는데 위쪽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례를 위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례에서 차트 요소에 범례에서 위쪽을 클릭하시고요. 다음은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테두리 색깔을 표준색의 주황입니다.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채우기 및 선에 테두리에 오셔서 색깔을 표준색의 주황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너비 값을 2로 하겠습니다. 라고 2로 입력을 하시거나 선택하시고요. 둥근 모서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차트의 5문항의 서식을 적용한 내용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 작업의 두 번째 차트 서식을 적용하는 5문항의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오른쪽에 도형 서식 창은 닫도록 할게요. 닫고 세 번째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시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요. 수목원 요금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편집 상태로 디자인 모드 클릭하셔서 선택할 수 있는 편집 상태가 되었고요.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저희는 이 단추를 클릭하면 폼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하고자 합니다. 라고요. 화면에 여기에다 놓고요. 수목원 요금 관리라는 폼의 이름을 입력하고요. 보여주세요 라고 쇼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추를 클릭하면 폼이 나타나도록 프로시저 작성하셨고 두 번째 왼쪽 개체에서 폼을 선택하시고요. 수목원 요금 관리라는 폼이 표시가 될 거예요. 수목원 요금 관리라는 폼을 선택하신 다음에 위쪽에 가시면 프로젝트라는 창에 첫 번째 가셨을 때 코드 보기라고 있습니다. 코드 보기를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폼이 초기화되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개체를 저희는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클릭해서 프로시저에서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폼이 초기화가 되면 저희는 구분 슬래시 기본 요금이라는 컨트롤의 이름은 CMB 구분입니다. CMB 구분의 목록에다가는 K5부터 L7 영역의 값이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할 건데요. 일단 이름은 CMB 구분입니다.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row라고 입력하시고요. row 소스는 문제에 제시된 K5부터 L7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는데요. 현재 연결하는 데이터가 K열 하나만 연결하진 않아요. 그래서 잠깐 현재 개체 왼쪽에 폼에 가셔서 수목원 요금 관리 폼에 가셔서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CMB 구분을 선택하시면 저희가 컬럼 카운트라는 값이 있습니다. 현재 K열 하나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KL 두 개의 열을 연결할 거라서 컬럼 카운트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컬럼 카운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저희는 이제 컬럼 카운트 개수를 2라고 다시 넣어 주셔야 되는데 현재 예제에서는 2라고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되겠죠. 다시 폼 초기화에 오셔서 만약에 속성에 가셔서 컬럼 카운트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CMB 구분의 컬럼 카운트 COL 컬럼 카운트는 여기다가 2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지금은 생략하셔도 된다는 거고요. 물론 속성에 되어 있더라도 내가 입력하겠습니다. 그럼 입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OPT 개인이 초기 값으로 선택되도록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폼에서 보셨을 때요. 폼에서
개인 단체가 있는데 폼을 띄웠을 때 개인이 선택될 수 있도록 OPT가 선택될 수 있도록 폼 초기화에다가 작성하고자 합니다. 라고 내용을 아까 작성하셨던 아래쪽에다가 OPT 개인이라고 개인의 값이 선택될 수 있도록 true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폼의 tx 날짜에는 오늘 날짜가 표시될 수 있도록 txt 날짜에는 오늘 날짜를 입력해 놓겠습니다. 라고 함수 date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시저 문제는 폼을 보이게 하는 작업과 폼의 초기화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 문제가 좀 길어요. 그래서 두 번째를 조금 이따가 작성하고요. 종료를 먼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체 폼에서 종료를 클릭하면 종료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거나 위쪽 개체에서 종료를 선택하셔도 돼요. CMD 종료라고 선택하시면 화면과 같이 이제 종료를 클릭했을 때 라고 표시가 되고요. 문제에서요. I3셀의 오늘 날짜와 그 다음에 글꼴은 굴림, 기울인 꼴로 표시하고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I3셀에다가요. I3셀에 오늘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date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I3셀에 입력하셨던 데이터 날짜는 폰트의 이름을 네임을 굴림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글꼴 스타일은 기울임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3셀에 입력하셨던 글꼴에 기울임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폰트라고 입력하시고요. 이탈릭 IT A L I C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값을 true로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날짜도 입력하셨고 글꼴도 이제 바꾸셨으면 폼을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언로드 미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폼 초기화, 폼 종료 작성을 해 보셨고요. 나머지 부분들 클릭하면서 생겼던 부분들은 그냥 두셔도 되고 불필요하시면 지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폼 종료하는 문제를 먼저 작성을 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있는 등록 단추를 클릭했을 때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 1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될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니까 폼에서 수목원 요금 관리 폼에서 개인을 클릭하면 구분의 목록에다가 K5부터 L7 영역을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단체를 클릭하면 CMB 구분에다가는 N5부터 57 영역의 값이 표시될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요. 저희가 OPT 개인을 먼저 클릭했을 때 CMB 구분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프로시저를 먼저 좀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OPT 개인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OPT 개인을 클릭했을 때 개체는 OPT 개인, 프로시저는 클릭입니다. 클릭했을 때 저희는 CMB 구분에다가 로소스 연결할 데이터는 K5부터 L7 영역을 데이터를 연결해 놓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단체를 클릭하면 위에서 개체를 OPT 단체를 선택하시면 단체를 클릭했을 때 아까와 동일하게 CMB 구분에 연결할 데이터는요. 범위만 좀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N5부터 57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개인을 클릭했을 때 단체를 클릭했을 때 콤보 상자에 표시될 값을 프로시저를 작성하셨고요. 두 번째 구분을 변경하면 조금 전에 CMB 구분에서 데이터 연결된 거를 선택을 하겠죠. 구분을 변경하면 CMB 구분에서 선택한 요금이 TXT 요금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화면을 제가
프로시저 하는 작업을 잠깐 창을 닫고요. 닫기 버튼. 그 다음 디자인 모드를 끝내기 잠깐 하고요. 수목원 요금 등록을 클릭하면 폼이 나올 거고요. 날짜에 오늘 날짜와 기본으로 개인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개인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단체를 선택을 하면 구분해서 오른쪽에 표시되는 영역이 좀 달라지죠. 개인을 선택을 하고 구분해 가시면 마찬가지로 요금의 금액이 다른 요금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5,000원, 단체일 경우는 어린이 1,000원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1,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린이 1,000원. 네, 이제는 여기 CMB 구분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하면 요금에 조금 전에 콤보 상자에 선택한 1,000원이라는 요금이 여기에 표시될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에 오셔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화면에 CMB 구분을 변경했을 때 개체는 CMB 구분을 선택하시고요. 체인지 변경했을 때 저희는 TXT 요금에다가 CMB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값이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XT 요금에다가는요. CMB 구분에서 선택한 값을 표시할 건데 CMB 구분에는 두 개 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열에 두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연결해서 표시하실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라고 입력하시고요. 리스트 CMB 구분에서 선택하셨던 리스트 인덱스에서 선택한 행에 두 번째 열은 시작을 0부터 시작해요. 첫 번째를 0이라고 하고 두 번째 열을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과 열의 위치값을 넣어주는데 행의 위치는 CMB 구분에서 선택한 행의 값이 들어갈 거고요. 열은 두 개가 있으니까 첫 번째는 0, 두 번째는 1입니다. 그래서 1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CMB 구분 리스트 중에 콤보 상자에 표시된 리스트 중에 행과 열의 값을 넣어줄 건데 행의 값은 내가 CMB 구분 콤보 상자에 선택한 리스트의 인덱스 순서에 있는 값을 행으로 할 거고요. 열은 두 번째 열입니다. 라고 1이라고 넣어주신 겁니다. 네, 다음은 아래쪽에 이제 개인을 선택을 하고요. 콤보 상자 이제 위에서 옵션 단추에서 개인을 선택을 하고 여기 인원수에다가 20명 이상일 때는 개인은 20명 이상 입력할 수가 없어서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할 겁니다. 20명 이상일 경우는 단체를 선택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표시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TXT 인원 커서에다가 커서를 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TXT 요금은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못 작성한 이 부분은 현재 프로시저를 종료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을 하나씩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코드 보기 가셔서요. 우리는 이제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데이터를 추가를 할 겁니다. 이 콤보 상자 메시지 상자 표시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추가하는 걸로 설명을 할게요. 일단 등록 단추를 클릭했을 때 하나씩 데이터를 추가하는 작업을 하고 나서 지금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을 클릭하면 우리는 폼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요.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엑셀에 기준을 B4셀로 봤을 때 번호라고 되어 있는 B4셀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하면 잠깐 창을 한번 닫아 볼게요. 창을 닫고요. 기준을 B4셀로 보고 B4셀로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는 하나와 그 바로 위에 표 1이라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행의 개수는 2개입니다. 라고 구해지는데요. 실제 저희는 5번째 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첫 번째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하면 2라고 구해지고 실제 5번째 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플러스 3을 해주시면 시작은 5번째 행에서부터 첫 번째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엑셀 시트에 입력할 행의 위치를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변수는 사용자가 편하신 걸 만들어서 쓰시면 돼요. 저는 i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쓸 거고요. 또는 저는 한글이 편합니다 하시면 입력행이라고 한글로 입력행이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이제 기준을 보시면 레인지 저희는 B4셀을 기준으로요. 현재 연결된 커런트 리전 행의 개수를 카운트 했더니 아까 2가 구해졌잖아요. 우린 5번째 행에다가 입력할 거라서 플러스 3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에 엑셀 화면에서 잠깐 보시면 번호, 날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셀즈 i, 행의 위치가 번호가 2번째부터 있습니다. 이 행에 번호를 입력할 거고요. 번호는 1년 번호 형식으로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호를 입력할 건데 번호는 1년 번호 형식으로 그러면 1, 2, 3, 4라고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1, 2, 3, 4라고 표시가 돼야 되니까 저희는 i라는 변수가 아까 5번째 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잖아요. 그래서 i라는 변수는 첫 번째 데이터가 5번째라고 구해질 거예요. 근데 저희는 5번째 행에 가서 숫자 1이 나와야 돼요. 숫자 1이 나와야 되니까 지금 처음 데이터 입력하면 i라는 변수는 5라는 숫자가 구해져요. 왜냐하면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가 2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을 했기 때문에 5라고 구해질 거고요. 5번째 행에 가서 저희는 번호를 숫자 1이라는 숫자가 입력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럼 i라는 변수에 5라고 구해지니까 마이너스 4를 하면 숫자 1로 입력이 될 거고 그 두 번째 데이터는 첫 번째 데이터 입력이 끝났어요. 그럼 다시 i라는 변수는 5가 아니라 6이 되겠죠. 연결된 행의 개수가 3개가 될 거고 더하기 3을 하면 6이 될 거라서 6 빼기 4를 하면 2라는 숫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7 빼기 4를 하면 3이라는 숫자가 입력될 수 있도록 위에서 작성하셨던 변수에다가 마이너스 4를 해주시면 번호를 입력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요. 셀즈 i, 3은 날짜 txt 날짜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셀즈 i, 네 번째 i, 4에다가는 현재 그림에 보시면 이름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xt 이름이라고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름이라고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째 여름 분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콤보 상자에서 옵션 단추에 선택을 하는 거죠. 옵션 단추에 선택을 하는 건데 5번째는 우리는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5번째는 입력을 안 할게요. 나중에 우리 메시지 상자 표시하고 개인을 선택했을 때 단체를 선택했을 때 처리하는 작업이 있으니까 조금 이따 하고요. 6번째를 먼저 하겠습니다. 6번째 열은 분류해서 이제 개인이나 단체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 옆에는 구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은 우리 콤보 상자에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CMB 구분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물론 리스트 인덱스에 뭐 이렇게 쭉 넣으셔도 되는데 그냥 구분 CMB 구분을 선택하면 첫 번째 있는 열의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에 있는 값을 데이터에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요금입니다. 요금은 7번째 열에다가는 txt 요금에 있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요금, 그 다음에 인원수 8번째 열은요. 8번째 열에 오셔서 8번째 요금은 몇 명인지 txt 인원에 입력하신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은요. 금액은 문제에 보니까 요금 곱하기 인원수로 계산하여 통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번째 열에 대해서는요. 계산을 할 건데요. 통화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포맷이라고 입력하시고 우리는 계산은
요금 곱하기 인원이니까 7번째 열과 8번째 있는 열에 입력받은 값을 셀즈 I, 7번째에서 요금을 입력받을 거고요. 셀즈 I, 8번째 있는 값에서 몇 명인지 값을 받아서 곱해가지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계산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통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통화 형식을 CURRENCY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 커런시라고 입력하시고 이제는 1번 번호부터 금액까지 일단 작성하셨는데 아까 분류의 내용을 조금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위쪽에 가서요.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 i라는 변수 아래쪽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개인을 선택하면 if 만약에요. if opt 개인을 선택을 하셨습니까? 개인의 값이 true입니까? 그렇다면 then true이면 우리는 opt 5번째 열에다가 개인을 표시를 할 건데 조건이 좀 있습니다. 개인을 선택을 하고 인원수가 20명 이상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조건을 줄 거예요. 현재 작성한 if 안에다가 다시 한번 if를 한번 더 작성할 건데요. txt 인원에 입력한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2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20명 이상이면 개인이 아니라 단체로 이제 선택을 하라고 메시지를 좀 띄워줄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박스 입력하시고요. 표시하실 메시지는 20명 이상일 경우 20명 이상일 경우 단체를 선택하세요 라고 입력하시고요. 메시지를 표시하실 문구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20명 이상일 때는 그림 1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txt 인원에 커서를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수정할 수 있도록 인원에 setFocus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요금은 txt 요금은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txt 요금은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공백으로 표시하고 현재 프로시저 종료하세요. exit serv라고 입력합니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개인을 선택하고 20명 미만일 때는 지금 20명 미만일 때는 저희는 else 20명 미만일 때는 분류에다가 개인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셀즈 I, 5를 입력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죠. I, 5에다가는 개인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안쪽에 if 20명 이상입니까? 라고 작성하셨던 if를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다시 앞쪽에 와서요. 이제 개인이 아니면 단체를 선택을 했겠죠. else 개인이 아니다면 단체를 선택을 한 거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개인이 선택이 되는데 사용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를 선택을 했으면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다면 단체를 선택을 한 거니까 단체를 선택하고요. 인원수가 20명 미만일 때 다시 한번 조건이 좀 필요하네요. if txt 인원이 작다 20명 미만일 때는 then 단체를 선택했는데 20명 미만의 인원수를 입력했다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할 겁니다.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는데 단체 인원수는 2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고 단체 인원수는 2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고 표시하실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txt 인원에 커서를 갖다 놓을 겁니다. txt 인원에다가 setFocus 그 다음에 요금도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네요. 공백으로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 현재 프로시저 나가겠습니다. exit serve라고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단체를 선택하고 20명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했다면 else 20명 이상이라면 저희는 셀즈
i, 5번째 열에다가 단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현재 if에 대해서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에 개인을 선택했다면 작성하셨던 if에 대해서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선택했을 때, 단체를 선택했을 때 개인을 선택하고 인원수 입력한 값까지 비교해서 if문으로 작성을 해 보셨습니다. 일단 작성하신 내용 잠깐 확인하고요.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수목원 요금 등록을 선택하시고요. 날짜 임의로 하나를 입력해 볼까요? 홍길동. 그리고 나서 개인이 기본으로 선택이 되어 있으면 현재 개인에 해당한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을 거고요. 어른이고요. 어른 하나 선택을 했고요. 요금이 15,000원이라고 표시가 되네요. 몇 명인가? 4명이 들어갈 겁니다. 라고 4라고 입력했고요. 등록 버튼을 눌렀더니 화면에 번호가 아까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가 2개, 그 다음 플러스 3을 했기 때문에 5 빼기 4한 1이라는 숫자가 번호가 입력되어 있고요. 날짜, 이름, 분류, 구분, 요금과 그 다음에 입력하신 데이터 계산돼서 통화 형식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료 버튼 클릭하시면 우리가 종료 버튼 클릭했을 때 I 3셀에다가 날짜에 글꼴과 기울임으로 표시하는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작업, 세문항의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